광량에 비해서 오존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그 온실에서의 세력이 약해진 원인은 뭐예요? 오존의 온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CO2는 뭐 있을 수도 있어. 그걸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만큼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온도가 급상승하면 과합성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250ppm까지 과합성을 했다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과합성을 약하게 하거나 중간에 끊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때 넘어가 이제 급상승해 보면 물이 생긴 잎에 물맺힘이 생기면은 광합성을 잘 못하거든요. 이것들이요. 왜냐하면 물이 잎에 묻으면 얘를 증발할 때까지 광합성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기공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물 증발이 바로 수분의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기공이 열리고 탄산가스를 물을 내보내고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는데 잎에 물이 묻은 조건이 되면은 잎에서 물을 증발할 때 기공이 닫혀버리고 닫히거나 작게 열려요. 그러면은 이 온실에서의 광합성의 제한 요인은 아마도 별로일 것 같고 온도도 빨리 올라갔으니까. 두 번째, 평균 온도가 광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게 관리됐으니 세력이 약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탄산가스가 아니라고 얘기는 할 수 없으나 뭐 얼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탄산가스만 때려 넣으면은 회복이 될까요? 안 되죠, 그것들이요. 그냥 온도만 낮춰주면 될 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주요 요인이 있고 부요인데 부요인 중에서 또 같이 티끌 같은 걸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환경 데이터를 봤더니 우리가 찾을 건 뭐예요? 내가 가장 이 온실에서 나의 나무 생육에 나쁜 영향을 끼친 인자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냥 균형이죠. 어떤 균형이 깨졌는지 확인하고 그 균형을 해소해줘야 되고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커튼도 줄 수 있고 뭐 잎도 잘라줄 수가 있고 물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조건들을 맞춰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컨설턴트나 재배사는 내가 온실의 나무 상태를 봤을 때 일단은 처음에 진단 봤더니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그럼 나무의 모양부터 봐야죠. 이게 위하고 아래의 크기, 이파리 크기하고 과일의 그 크기, 꽃이 나오는 정도를 보고 이 온실은 세력이 약해지는 게 광량에 비해서 과를 너무 하는 게 세력이 약해지는 원인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착과수를 줄이는 장기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온실을 봤더니 착과도 잘 됐어. 온도 편차가 너무 심하고 평균 온도가 높아. 착과는 잘 돼. 그런데 그럼 착과도 잘 되거든요. 대신에 위익 바이트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세력이 약해져요. 그럼 이 온실에서는 뭐예요? 전번에 첫 번째 말했던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세력이 약해지면 광 부족이 광에 비해서 과일 많이 달는 문제잖아요. 이건 과일 많이 달는 문제가 아니죠. 일단은 온도를 떨어뜨리고 편차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세력을 빨리 하게 하려면 과일을 그 다음 따질 걸 고민하죠. 1차 원인이 바로 그거였으니까. 1차 원인은 세력이 빠졌다는 거 우리가 알았고 두 번째 세력의 원인은 그러니까 증상은 세력이 빠진 증상이고 원인은 온도 편차가 크고 평균 온도가 약간 높은 게 원인이다. 그러면 평균 온도 떨어뜨리고 편차를 줄이고 나서 내가 봤더니 세력이 잘 회복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내가 봤더니 사람이 개입을 해서 과일을 좀 솎아주면은 세력이 더 빨리 돌아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과일을 따줄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러니까 세력이 빠진 원인들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면 또 하나가 내가 봤더니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얘는 배지를 찢어보니까 뿌리가 약해. 근데 광은 남들은 700W, 600W에서 차가워 했는데 나도 600W 그래서 했어. 그랬더니 생장점의 온도가 높고 그 뿌리는 보니까 발달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뿌리 발달을 일단은 좋게 될 거야.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증산량을 줄여주는 게 먼저죠. 증산량을 줄여줘야 세력이 생장점이 보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차광을 출시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뿌리 발달을 도와주게 하려면 뭐예요? 물의 함수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낮춰놓고 그리고 이걸 높였다 낮다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광합성 양분이 뿌리에 들어가게 화방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6월에 끝낼 거야. 6월 초에. 그럼 내가 굳이 그렇게 적심 쳐. 말 있다. 그리고 그걸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상황이 달라져. 굉장히 달라요. 이것들이. 어떻게 할지는 내가 잡기를 언제 끝날지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같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은 세력이 약해졌다. 근데 원인은 달라져요. 원인도 뭐가 있어요? 주 원인이 있고
부원인 있죠. 그럼 내가 주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이거는 부원인은 사실 얘가 해결되면 얘는 자체 해결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굳이 내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단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이거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컨설팅 사례집을 한번 그때 제가 들었었죠. 책을 하나의 원인이 증상이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철결핍의 원인이 철결핍 대 철결핍 증상들이 다양하고 철결핍과 똑같은 증상들이 있어요. 증상은 철결핍하고 비슷한데 철결핍인 게 있고 철결핍이 아닌 게 있어요. 일단 이거 분리를 해야 돼요. 진단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 다음에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것들. 그리고 해결할 때도 내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야 잡기를 빨리 격심하고 다음 달에 종료한 다음에 빨리 다른 잡기를 준비하자. 이건 뭐예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것들이요. 이거 빨리빨리 판단해야 돼요. 빨리빨리. 하루가 왜냐면 일주일도 되시면 어떻게 돼요? 1헥타에 1,400만 원? 맞나? 1,400만 원? 그죠? 1,400 올해 같은 경우 2,000만 원, 3,000만 원. 하나방이거든요. 하나방을 우리가 그 큰 토마토 2,000원 떨어졌을 때 얼마 되냐면 우리가 하나방을 놓치면은 한 2,3천만, 2천만 원, 3천만 원 손해본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 매출해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 손해받겠죠. 하나방 놓치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100%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항상 내가 차선, 최선 뭐 이런 거 찾는 거지. 이거를 완전히 해결해달라? 아이고 뭐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모임 가는 한 분이 겨울철에 일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미끄러서 넘어졌거든요. 그래갖고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이걸 박았는데 침 닿고 풀었다고 하더라. 근데 아직도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완치가 안 돼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랬다는 거. 완치는 없고 당신의 의지다. 내가 의지다. 뭐냐면은 나이가 먹었으니까요. 뭐 부러지고 철심 방광 빼내고 나면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재활치료를 내가 근육도 만들고 뭐죠? 스쿼트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고양이 걸음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야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뭐 우리 아들 제 아들 같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얘는 그냥 가만 방치해도 그냥 더 회복이 되죠 애들은.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방치해도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최소한으로 피해를 적게 하려고 가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 늦으면 몇 천만 원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공이 열리고 닫힌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VPD가 낮은 조건에서는 우리가 기공이 열린 상태가 되고 기공이 닫힌 상태에서는 VPD가 높은 상태에서 기공이 닫힌 상태가 되는데 이 VPD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쓰는 이 VPD가 뭐라고 했어요? 포차가 아니라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라는 개념을 사용했죠. 디퍼런스라는 개념, 디퍼런스. 그러면은 디퍼런스는 수증기압의 차이잖아요. 수증기압 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잎의 수증기압, 기공의 수증기압과 공기의 수증기압 차이에 의해서 식물이 물을 증산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산이라는 거는 수증기압 차라는 거는 두 가지가 좌우하죠. 온도와 습도가 좌우하는데 기공의 습도는 어차피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재면 우리가 기공의 VPD 값을, 그러니까 VPD가 아니라 베퍼 프레셔 값을 수증기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기는 공기의 온도와 공기의 습도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수증기압을 알 수 있고 그 차이가 바로 VPD 값이라고 해서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들은. 이게 너무 높으면은 기호를 닫는 역할을 하고 너무 낮으면은 식물이 증산을 못하는 방해되는 하게 되죠. 이것들은. 왜 차이가 없으면은 양쪽 차가 있어야 물을 많이 왔다가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텐데 압력차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증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퍼 프레셔 디퍼런스 값이 차이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 시기가 한낮에 바로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은 왜 그러냐면 비가 와요 바깥에. 그럼 바깥에 습도가 몇 %예요? 공기 습도가 거의 100%에 육박을 해요. 근데 해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잎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두 가지 됐죠. 하나가 복사열, 하나가 대류열인데 복사열이 들어오는 양이 얼 때요. 비가 오면 얼마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대류열을 흔히 말해서 공기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복사열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잎의 온도와
대류,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 차이가 거의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장마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베이퍼 프레셔 디퍼런스 차이가 거의 없겠죠. 그 얘기는 증산을 해야 못해요? 거의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기보다는 아주 적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소 증산량이라는 걸 못 맞춰요. 그러니까 식물이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증산을 우리가 이제 내가 200이 필요한데 200을 먹어야 건강하지만 200이 필요한데 한 20만 들어왔어, 50만 들어왔어요. 그럼 내가 기아 현상이니까 내가 이제 영양의 결핍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양의 결핍 증상이 발생하죠. 그게 장마철 끝나고 나는 배꼽사원과나 팁번들이 바로 과거원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칼슘을 흡수할 수 없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마그네슘 결핍도 나타나. 네, 그로스 몰팅 증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마그네슘 결핍하면 마그네슘 부족해서 올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마그네슘 결핍이 없어서 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습도가 높을 때 식물이 증산을 못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증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마그네슘 결핍이야. 그러면은 황산 어떤 콘서트 때가 그러면 황산 마그네슘을 연면탈포하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야, 증산을 못해서 황산 마그네슘 결핍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잎에다 물을 뿌리면 증산을 해야 못해요? 더 못하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악화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우리가 증상을 이제 쟤는 마그네슘 결핍인데 이게 왜 왔을까?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때는 야, 마그네슘 결핍인데 얘가 기락작용에 의해서 칼슘이 너무 많은 마그네슘을 못 먹는 것 같다고. 뭐 그럴 일 거의 없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야, 내가 봤을 때 평상시에 다른 게 없어. 칼슘 농도도 적당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건 아닌 것 같네. 그럼 두 번째, 진짜 그러면 마그네슘 없나? 아이고 보니까 마그네슘 충분하고 100을 측정해 볼 때 충분해요.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럼 습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들어가는 거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요. 사람들 보면은 결핍이야. 그러면 뭐 뿌리래. 근데 왜 결핍이 나왔는지 알아야 그 문제 해결되는 거지. 뭐 뿌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결과적으로 영양 결핍 증상이 나오는 이유가 칼슘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바로 균형이 깨졌다. 뭐의 균형이? 수분의 흡수와 밸런스 증산되는 균형이 깨진 거죠. 이게 멈춘 거죠. 0이 돼버린 거죠. 그게 흡수하고 나가고가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이게 0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말한 기준점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면은 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항상 균형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단순히 뭐가 모질란다, 뭐가 남아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내가 해결을 못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33도에서 균형이 맞으면 좋은 거고 25도라도 균형이 안 맞으면 나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33도에서 균형이 맞으면은 25도에서 균형이 맞은 것보다 34도에 균형 맞은 것이 저희가 볼 때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굉장히 화방의 전개 속도라고 이런 거 봤을 때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여력들이 커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기공의 기능에서 얘기를 할 때 기공 조절의 범위, 기공 기능이 어떤 배경이 있느냐? 기공은 가드셀에서 조정되고요. 투거의 압력에 의해서 기공이 닫히고 열리고 하고 포타슘 이온이 가드셀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서 포타슘이 가드셀에 하는 이 안에 들어가면요. 물을 삼투압에 의해서 주변 물을 빨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이 걸리면서 푹 열려버리겠죠. 그 다음에 기공은 빛에 의해서 열려요. 그런 호르몬이 있대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기공을 여는 호르몬도 있대요. 그러니까 기공을 여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잎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포타슘 이온이 있어도 당연히 닿겠죠. 왜? 빨아먹을 물이 없으니까, 흡수할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요래 투거셀에서 그 포타슘 이온이 있어도 주변에 있는 물을 땡겨야 기공이 그 가드셀이 부풀어 오르면서 구멍이 열리겠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뿌리로부터 이제 올라온대요. 사이토킨이 뿌리에서 만들어지는데 물을 흡수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기공이 더 잘 열린대요. 그러니까 기공이 열리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는 온도예요.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야 기공이 열려요. 일단. 그 다음에 그 칼륨 펌프는 이 사이토킨이 칼륨 펌프 작용을 하고 이 칼륨 펌프는 뿌리용의 물 가용성과 지상의 증발 속도에 동시 자동 조절을 한다는 것들. 그래서 식물이 아주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뿌리에서 물 공급이 부족하면 기공 개봉도 감소한다. 이거 뭐예요?
이 사이토키닌이 올라가고 칼륨 펌프가 멈추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온실에서는 바로 ABA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가 좋지? 아니요. 이거는 에틸렌. 에틸렌이고요. 얘는 기공이 이제 내가 수분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게 되면은 식물들이 ABA라는 호르몬을 딱 발생을 해요. 얘는 뭐냐? 알람 서비스예요. 딱 해서 수분이 부족하다. ABA 호르몬이 탁 나오잖아요. 모든 기공을 닫아라 명령이 떨어져요. 기공을 막 닫아요. 이 앞에 것들이 충분해도 ABA 호르몬이 발산되기 시작하면은 기공을 앞에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앞에 게 아무리 소용없어요. 얘는 우선이에요. 딱 해서 식물이 딱 떨어지면은 그냥 셧다운 탁 닫아버려 기공을. 그럼 식물이 어떻게 돼요? 기공을 닫으니까 식물이 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어떤 얘를 그러면은 문제는 이 ABA 호르몬이 우리 온실하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줍니다. 하루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의 손실을 갖고 와요, 이것들이. 하루에. 왜 갖고 올까요? 이 ABA 호르몬이 발산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기공이 닫혀 있어요. 그럼 광합성을 하루 종일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제가 볼 때 1헥타 기준으로 하루 광합성 못하면 약 200만 원 정도 이상이 손해본다고 보거든요. 200만 원. 위에 이파리가 광합성을 이만큼의 광합성을 못하거든요. 위에 한 5입, 6입이. 그러면 5입, 8입이라는 얘기는 식물 10입 중에서 12입 중에서 대용질 중에서 12입 정도 12입 놓잖아요. 이 정도 지기면요. 그러면은 5입 정도면 광합성 몇 프로의 것들이 전체에서 한 7, 80%를 거기서 해요. 위에 5입 다 해요. 거의 다 한다고. 밑에 입은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럼 광합성을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못한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하루에 2, 3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런 사고들이 많아요. 많아. 왜냐면은 여기도 그렇죠. 어제 그제 비 왔는데 오늘 똑같이 600W에 내가 커튼 설정을 해놨어. 오늘 아침 왔더니 10시 되니까 식물이 휘어져 있어. 그러면은 야, 오늘 저 위에 빛발인 광합성을 하루 종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네. 그거 다시 한번. 이게 ABA 호르몬이, 그러니까 식물이 강한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ABA라는 호르몬을 발생해요. 이 호르몬은. 그러면은 이놈들은 식물체가 다시 물을 충분히 흡수해도 기공을 하루 종일 닫아봐요. 그 ABA 호르몬은 하루 종일 남아있다가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간다고 해요, 보통. 그러면 6시간, 7시간이 간다고 하는데, 내가 10시에 ABA 호르몬이 발산해서 6시간, 7시간 기공이 닫혀버리면은 그 오후 4시, 5시 되면 이미 다시 해가 지기 시작하므로 광합성을 어차피 못하는 시기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이 ABA 호르몬이 발산하게 되면은 하루에 최소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해요. 내가 몰라요, 그걸. 그러면 아까 그 온실 예시에서 네. 이틀 동안 이제 비가 와가지고 흐렸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소금 부족으로 ABA 호르몬. 이제 그게 아니라 이틀 전 비가 왔어요. 네. 비가 왔는데 내가 평상시에 600W로 차광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00W에서 차광이 딱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근데 그 전에 이미 500W에서 식물이 550W 스트레스 받아서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광합성을 못하죠.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하루 이틀 흐린 날이 지속되면은 평상시보다 광량을 커튼 설정을 조금 더 일찍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하루에 손실이 1헥타 기준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이 나온다. 질문이 있는데. 네. 외국인 한 사람 일꾼이죠. 어제 그러니까 저희도 정원에 보면 뭔가 애가 약해서 어제도 차광 500부터 했는데요. 네. 이게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시든 게 아니라 뭔가 살짝 해야 돼요. 이런 느낌. 이미 그때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그날도 공치는 건가요? 그날은 공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어떤 나무는 공 치고 어떤 나무는 공 안 치고. 예. 그러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다 우리 경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600W에서 차광했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흐린 날이 2, 3일 지속되고 그 다음 날은 분명히 600이 아니라 그 이하에서 차광을 해야 식물이 시들지 않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 근데 하루 내가 잠깐 신겼으면은 내가 최소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날에 5시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매출의 손실이 나죠. 열흘이면은 2천만 원 손실이 오죠. 그러면은 보통 내가 1헥타에서 보통 요즘은 이제 작년 같은 올해는 너무 많이 했을 거고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한 유료온실 같은 경우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헥타에 30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그게 30만 원이라는 게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온 질일까요?
아마 거기서도 아무리 못해도 시들었다가 살짝 시들거나 스트레스를 세게 받은 것이 1년 중에 7, 8일은 최소 됐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한 실수를 안 했으면 한 2,500에서 2,000만 원을 더 건졌겠죠. 그럼 외국인 내가 한 6, 7개월 일할 수 있는, 아니면은 내가 비료는 한 1회 타면 4,500만 원 정도 하니까 비료로 치면 반년치 비료 정도. 그죠? 항상 이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죠. 사소한 실수들. 우리가 이제 CO2가 이제 기공에 미치는 행동에 의해서 얘기할 때요, 너무 높은 농도의 CO2 농도에서 기공이 다친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 얘기된 거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들요. 높은 증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있으면은 CO2의 농도에 상관없이 기공이 활짝 열린다. 그러니까 CO2가 높았다고 기공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렇진 않고 이제 충분히 물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공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광에 식물 내부에 물이 부족해지면 기공 개방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은 기공 개방이 감소하게 되면 내부 CO2가 어떻게 될까요? 내부의 CO2가 줄어들죠. CO2가 안 들어오니까 기공의 CO2는 감소되겠죠.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내부 CO2가 감소하면 기공이 활짝 연다고 하는데 실제 안 열려요. 그런데 물론 CO2 농수는 농도차에 따라 달라지고요. 온실의 높은 CO2 농도로 기공이 더 일찍 닫히게 하여 탈수로 방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작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작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온도가 상승한다. 뭐냐면은 작물의 높은 CO2 농도로, 그러니까 온실에 높은 CO2를 공급하게 되면은 기공이 더 일찍 닫히게 되어 탈수를 방지 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CO2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공이 또 닫히게 되죠, 이것들이요. 그리고 닫히게 되면 증산을 또 감소하게 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상승하면은 또 뭐예요? 소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행하게도 상승하는 온도로 창을 열게 되면은 증가한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적의 나선 효과가 온다. 창을 열면은 이제 상승 온도를 잡으려고 온도를 열면은 감소하게 돼서 또 감소하게 되죠. 높은 광량 조건에서 높은 CO2 공급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뭐냐면은 높은 광량 조건에서 높은 CO2를 공급하게 되면 충분히 CO2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죠. 제가 습도도 좋고 CO2도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광과 온도죠. 온도를 잡고 나서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4, 5, 6월 달에는 그렇게 이건 힘들어요. 이게 지금 유럽에 같이 온도가 비교적 6월 달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은 18도 정도 되고요. 비가 안 와도 21, 2도, 3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선선한 날씨거든요. 거기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문 닫으면 뭐 40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요새 유럽에서 나온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 플래트 엠파워먼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으라고. 자꾸 문을 닫으라고. 저희가 볼 때는 문 닫으면 안 되는데. 항상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도 광 강의하고, 그 다음 온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습도 강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도가 광, 온도, 습도 순이거든요. 이거 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게 해결이 안 되면 뒤에 거는 아무리 줘봐야 이 앞에 게 해결이 되고 나서 뒤에 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앞에 게 해결이 안 되면은 마이너스라는 것들을. 예. 그리고 우리가 밤 온도와 기공 전도라고 하면은, 밤에 생산하는 토마토의 경우에는 25g 정도의 제곱미터당, 그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제곱미터당 시간당 25g이니까 보통 1헥타로 치면은 250리터, 그 다음에 하루 250리터죠. 하룻밤에 10시간 문 닫았다고 하면 2.5톤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밤에 기공은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닫혀있는데 물이 나와요. 그래도 왜 나올까요? 틈이 있어요. 옆에 잎에 약간 1회 나오는 거. 아니요. 그래도 우리가 이게 닫았다고 해서 다 이게 새어 나와요. 단지 양이 25g밖에 안 되죠, 대신에. 큐티클처럼 그런. 다 나와요. 토마토는 25g이고 오이는 좀 더 나오고요. 파프리카는 좀 덜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무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왁스층이 두꺼우면은 좀 덜 나오고 왁스층이 얇으면은 더 나오고 기공이 많으면 좀 더 나오고 기공은 닫아도 밀폐라는 거 없죠. 네. 어딘가 그 밀폐 됐어도 내가 물주머니 이렇게 찾다가 물을 빼버리면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 틈이 없어요? 틈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도 다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기공이 닫혔다고 생각하는데 닫히긴 닫혔는데 그것이 밀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분은 통과해요. 1.5수분 덜 통과할 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아까 했던 거기 때문에 시범망에다 넘어가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럼 야간에 예. 증산율을 조금 더 촉진시키고 싶으면 안 돼요. 증산 우리가 증산 줄이려고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는 증산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데가 뭐냐면은 보온닭엽을 쓰는 경우는 증산이 멈춰요. 물이 증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온실 안에다가 수분을 거의 95% 98% 만들어 버리잖아요. 포화습도가 되잖아요. 내가 센서상으로 95%야. 그럼 이 주변은 100%예요. 그러면 증산이 멈추죠. 그럼 이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증산할 방법 뭐가 있어요? 습을 배수가 해줘야 되죠. 창을 넣어죠. 커튼을 조금 열거나 알루미늄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지가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가거든요. 네. 틈새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서 습을 조절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은 내가 95%라고 해요. 온실 내부가 95%인데 그러면은 야 내가 했더니 알루미늄도 95%고 보온닭엽도 95%야. 똑같지 않아.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알루미늄 스프레이에서의 95%와 보온닭엽에서의 95%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알루미늄이 더 틈이 있어서 더 많이 빠져나갈 그 그런 점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95%인데 식물이 증산을 안 하고 그냥 못 나가서 95%가 있고 빠져나갔는데 식물이 다시 증산해서 95%를 채워준 거야. 그럼 계속 빠져나가고 95% 빠져나가고 95%를 만든 거예요. 가게 보면 그대로 그대로죠. 그 안에. 그대로거나 그 양이 적죠. 네. 그대로가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얘도 틈이 어딘가 있거든요. 그 빠져나간 양이 적으니까 같은 95%라도 같은 95%, 그러니까 똑같이 수치대로 95%라도 다른 95%다. 그러니까 보온닭엽 같은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에너지가 줄었어. 쟤보다 좀 적게 나와. 당연하죠. 증산량이 적으니까. 증산량이 많으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산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또 증산량을 일정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증산량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파리 따기, 그 다음에 함수율 떨어뜨리기, 이시 높이기, 이것들이 바로 증산량을 줄이는 방법이죠. 또 하나가 요즘에 수직팬. 우리가 그로잉 파이프로 난방을 하게 되면 그로잉 파이프로 습도 조절하게 되면은 그로잉 파이프에서 열이 나오잖아요. 열만큼 뭐가 나와요? 증산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로잉 파이프의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수직팬이 나왔어요. 수직팬으로 위에 있는 찬 공기를 아래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보내면은 건조한 공기 아래로 떨어지고 습한 공기 위로 올라가니까 증산이 촉진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난방을 덜하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추가적인 증산을 안 받는다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항상 이걸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데이터상으로 야 95%면 똑같은 95%냐? 이거는 아주 다른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는 식물의 증산에서 95% 만들어준 거하고 그냥 가둬있는 상태의 99%는 전혀 다르죠. 식물의 입장에서 나는 내가 증산하면 양분을 빨아먹으면 99%고 쟤는 양분을 못 빨아먹고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빨아먹으면 99%니까 전혀 다른 조건들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난방비를 아꼈다. 아꼈으면 뭐예요? 증산을 안 했는데. 증산을 우리 식물들은 지금 영양의 결핍 증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들이 약해지고 있고 과일이 크기가 작아질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 착화가 안 될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난방을 좀 더 하더라도 생산량을 좀 올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벽 안 걸리는 게 중요하고 경제성이라는 거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모니터링 한다는 관점에서는 예. 그리고 로드셀의 무게 함수 편차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야간에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로드셀 보면 우리가 증바크 얼마큼 세대 진짜 가죠. 네. 네, 증자도 가고 로드셀 없어도 알 수 있어요. 식물 상태 보고 식물 상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난방 한 거 보면은 안 돌아갔으면 증산 안 할 거예요. 안 돌아갔으면 증산했을 리가 없어요. 이게 보일러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열이 필요하죠. 네. 열 없이 증산이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바람을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뭐예요? 지난번에 그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나? 증산 중에서 몇 %가 증산에